해성국제 컨벤션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장 프레젠테이션에서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의 소개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공부하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프레젠테이션의 구성 절차 8단계를 공부하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진행 과정을 4단계로 나누었을 때 앞 슬라이드의 8단계는 프레젠테이션의 기획과 프레젠테이션의 준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한 행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4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진행 과정 4단계를 3단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비교하면 프레젠테이션의 평가가 생략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3P 분석입니다. 목적, 청중, 장소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 청중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청중을 나이, 성별, 전문성, 참관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청중 분석을 좀 더 심도 있게 5가지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제작 방법에서 내용을 도식화한다고 하는 것도 보았고 프레젠테이션을 3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3단계가 정식 이름으로 3스텝 스피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할 수 있고 내용은 제시, 설명, 정리로 된다고 공부하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효과적인 주제 전달 방법으로 결론을 먼저 제시, 사례를 먼저 제시, 한 슬라이드에 한 메시지 전달을 공부하였는데 사례를 먼저 제시하는 방법 가운데 테스터모니얼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소비자, 연구소, 유명 인사의 추천 등을 통해서 프레젠터가 주장하는 주제에 논리적인,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고 보였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을 제작하는데 3가지 원칙이 있다고 배웠는데요. 간단히 키스, 킬, 원인1 이 3가지를 기억하고 제작하자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공부할 프레젠테이션의 기능은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를 구분하고 설명하고
그 안에서 슬라이드를 작성하는 구체적인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학습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프레젠테이션과 파워포인트란 말을 많이 들어왔고 또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프레젠테이션은 이미 배운 대로 발표라는 뜻이고 파워포인트는 발표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으로 서로 의미가 다릅니다. 발표라는 뜻의 프레젠테이션은 기획부터 최종 발표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뜻으로 그 준비 사항이 만만치 않지만 파워포인트는 쉽게 기능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의 기능을 익히고 프레젠테이션을 기획한다면 발표를 위한 자료를 쉽게 제작할 수 있고 보다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을 배울 때에 한글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에 속하고 응용 소프트웨어에 속하며 패키지 프로그램에 속한다고 같이 배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도 역시 응용 소프트웨어에 속하며 패키지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패키지 프로그램은 우리가 배웠던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프레젠테이션용 프로그램으로서 파워포인트는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패키지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업무나 특성에 맞게 개발된 상용 프로그램, 다시 말해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서 써야 되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이 됩니다.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설명하라고 한다면 신제품 발표회, 사업 설명회 등에서 청중에게 설명을 할 때에 쓰이는 프로그램들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을 배울 때에 공부했던 슬라이드입니다. 하드웨어가 있고 운영체제가 하드웨어를 조종하게 되면서 이 A라는 영역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갈까요? 라고 하는 문제였는데요. 답은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은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파워포인트와 여기에 있는 프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읽고 답을 맞춰 보세요. 네, 프레젠테이션이 답이 되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63쪽입니다. 파워포인트의 초기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만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여기를 한글 워드 프로세서처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이쪽에 자리 잡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여기가 프로그램 이름과 파일 이름이 표시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제목 표시줄입니다. 다음 4번, 이만큼이 파일 메뉴가 되겠습니다. 한글 워드 프로세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파일 탭, 홈 탭, 삽입 탭, 디자인 탭, 전환 탭, 애니메이션 탭, 슬라이드 쇼 탭, 검토 탭, 보기 탭으로 일단 명령이 대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9번, 여기가 슬라이드 및 개요 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탭과 개요 탭. 그래서 둘을 합쳐서 슬라이드 및 개요 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슬라이드를 선택할 때에도 바로 여기에서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음 12번은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서 쪽수를 나타냈었는데요. 바로 여기도 슬라이드가 몇 번째 슬라이드인지 그리고 총 몇 개의 슬라이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것이 바로 슬라이드 창이고요.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서는 편집 창이었었습니다. 그리고 11번, 여기가 이 슬라이드와 관련된 중요 내용 또는 메모 같은 것을 여기서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이 슬라이드와 관련된 대본을 여기다가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번, 여기는 슬라이드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인가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슬라이드 창부터 커서로 선택한 그 슬라이드부터 슬라이드 쇼를 시작한다는 명령 아이콘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14번은 이미 여러분들이 짐작하셨겠지만 슬라이드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이 14번 확대 축소 버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과서 264쪽입니다. 파워포인트의 리본 메뉴가 되겠습니다. 홈 탭에서는 아무래도 단락 그룹이 많이 쓰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글머리 기호, 그 다음에 정렬 부분이 되겠습니다. 삽입 탭에서는 역시 표, 그 다음에 이미지, 그림 사진입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이 되겠는데요. 텍스트 그룹에서는 역시 텍스트 상자가 가장 많이 쓰이고 나중에 가서는 워드 아트,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는 도형, 스마트 아트, 그 다음에 차트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 그룹에서는 역시 한글 워드 프로세서와 마찬가지로
표가 쓰이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서는 역시 테마를 잡는 것이 많이 우리들 눈에 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잡은 프레젠테이션 주제에 맞는 디자인을 골라서 쓰면 되겠습니다. 전환 탭에서는 슬라이드 화면 전환이 아무래도 눈에 많이 띄게 되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환 같은 것은 최소한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용으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과서 265쪽입니다. 애니메이션 탭에서 역시 많이 쓰이는 것은 애니메이션 그룹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개체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쇼 탭에서는요, 슬라이드쇼 시작 그룹에서 현재 슬라이드부터 슬라이드쇼를 할 것이냐 아니면 1번 슬라이드부터 쇼를 할 것이냐를 정해주는 것이 가장 많이 쓰이게 되겠습니다. 검토 탭에서는 아무래도 맞춤법 검사가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자 변환, 그 다음에 메모, 이런 것들이 쓰이게 되겠습니다. 보기 탭에서는 아무래도 ITQ 시험에서 처음 시작되는 마스터 보기가 가장 눈에 띄게 되고, 그 다음 프레젠테이션 보기도 쓰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장 프레젠테이션에서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의 소개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